장민호를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소중한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건강한 식습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쉽게 접하는 요거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는 요거트와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할 요거트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장민호처럼 건강한 에너지와 활력을 지키는 비결을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밤이 되면 조용해질 거라고 믿었던 몸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잠자리에 들기 전 다리는 조금 더 무거워지고 양말 자국은 유난히 깊게 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몸 안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고가 시작됩니다. 피는 느려지고 물은 아래로 고이고 혈관은 조용히 버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평범한 밤처럼 보여도 내부에서는 하루 중 가장 취약한 시간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붓기가 아니라 왜 밤이 지나면 몸이 더 힘들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무엇을 먹느냐가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필요할 누군가와 함께 나눠주세요. 마지막까지 보시면 왜 이 주제가 지금 꼭 필요한지 더 분명해질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0세를 넘기면 밤은 단순한 휴식 시간이 아닙니다. 몸의 순환 시스템이 하루 중 가장 큰 시험을 받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중력에 맞서 버텨온 혈액과 체액이 밤이 되면 다시 재분배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 과정이 예전처럼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탄력을 잃고 정맥은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약해지며 신장은 나트륨과 수분을 조절하는 반응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그 결과 밤이 되면 다리와 발 주변 조직에 체액이 고이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느껴지는 가벼운 붓기나 뻐근함은 단순한 피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돌아오지 못해 조직 사이에 머무는 체액이 늘어나고 그 압력이 혈관벽을 안쪽에서 계속 밀어내는 상태입니다. 이런 압력이 반복되면 혈관은 점점 더 경직되고 다음날 아침에도 무거움과 뻣뻣함이 남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호를 무시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지금 순환이 무너지고 있다고 조용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밤 시간대가 더 위험한 이유는 누운 자세로 인해 체액이 이동해야 할 시점에 몸이 그 변화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체액은 다시 몸통 쪽으로 이동해 신장을 통해 배출되거나 혈관 안으로 재흡수됩니다. 하지만 나트륨이 많고 칼륨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이 과정이 막히게 됩니다. 체액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조직에 머물며 혈관과 림프계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될수록 붓기는 일상이 되고 밤마다 다리가 무거워지는 패턴이 굳어집니다. 중요한 점은 이 흐름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수년간 누적된 식습관, 전해질 불균형, 단백질 섭취 부족이 밤이라는 시간에 한꺼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증상만 보지 말고 왜 하필 밤에 더 심해지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녁 식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밤에 몸이 어떤 신호를 받을지, 혈관과 신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잠들기 전 몇 시간 동안 들어온 영향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 이 취약한 밤 시간에 몸을 도와줄 수 있는 구체적인 음식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출발점은 항상 같습니다. 밤에 붓는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몸의 순환 시스템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리가 붓는 것을 그저 나이 탓으로 넘기지만 실제 의료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기록과 노인 순환 관련 통계를 보면 밤 시간대에 체액 저류와 혈압 불안정이 동시에 증가하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현상이 더 두드러지는데 이는 단순히 혈관이 늙어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조절 시스템이 동시에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혈관, 신장, 호르몬 반응이 예전처럼 빠르게 맞물리지 않으면서 작은 불균형도 밤이 되면 크게 증폭됩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대부분 아주 미묘하게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양말 자국이 조금 더 오래 남거나 저녁이 되면 발이 뻐근한 정도로 나타납니다. 통증도 크지 않고 잠을 방해할 만큼 심하지도 않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지나칩니다. 하지만 이 가벼운 붓기는 이미 체액이 혈관 밖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했다는 신호이며 혈관 안팎의 압력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몸은 점점 더 붓기에 익숙해지고 이를 정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밤에 나타나는 붓기는 단순한 체액 문제를 넘어 혈관 기능 저하의 초기 단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체액이 조직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혈관벽은 지속적인 압박을 받게 되고 이는 혈관의 탄성과 복원력을 서서히 약화시킵니다. 이렇게 약해진 혈관은 다음 날에도 체액을 제대로 우대하지 못하고 붓기가 더 쉽게 재발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은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일단 눈에 띄는 붓기로 나타났을 때는 이미 내부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령자에게서 위험한 이유는 이 밤 시간대의 체액 불균형이 다른 문제들과 겹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혈압 변동, 심장 부담 증가, 신장 기능 저하가 동시에 영향을 받으면서 단순한 붓기가 전신 순환 문제로 확장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많은 사례에서 사람들은 조금 부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침에도 붓기가 남고 걷기 시작할 때 다리가 무겁고 굳은 느낌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는 몸이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방향으로 적응해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반복해서 보여주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밤에 나타나는 가벼운 붓기를 무시할수록 그 대가는 더 크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약이나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이해하고 몸이 보내는 초기 신호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이 등장합니다. 붓기가 심해지기 전에 몸 안에 균형을 되돌릴 수 있는 선택지가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왜 어떤 날은 비슷하게 움직였는데도 밤에 더 붓고 어떤 날은 상대적으로 괜찮을까요? 그 차이를 만드는 핵심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하나의 균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붓기를 물을 많이 마셔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물을 어떻게 붙잡고 언제 놓아주느냐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리는 가장 강력한 신호가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단순한 미네랄이 아닙니다. 몸속에서 칼륨은 신장에게 명확한 지시를 내립니다. 이제 충분하다. 남은 나트륨과 함께 물을 내보내라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칼륨이 부족하면 신장은 안전을 위해 나트륨을 붙잡으려 하고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깁니다. 이 과정이 밤에 일어나면 중력의 도움을 받지 못한 체액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리와 발 주변 조직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물을 마셔도 어떤 날은 다리가 가볍고 어떤 날은 유난히 무거운 차이가 생깁니다. 60세 이후에는 이 시스템이 더욱 민감해집니다. 젊을 때는 조금 짜게 먹어도 신장이 빠르게 반응의 균형을 되돌렸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 결과 낮 동안 쌓인 나트륨 부담이 밤까지 이어지고 칼륨 신호가 약한 상태에서는 체액을 정리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붓기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점은 칼륨의 작용이 단순히 물을 빼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칼륨은 혈관벽의 긴장을 낮추고 세포 안팎의 압력 균형을 바로잡아 체액이 혈관 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혈관이 지나치게 수축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체액을 줄이려 해도 물은 조직에 갇히게 됩니다. 칼륨은 이 문을 다시 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붓기를 겪는 많은 사람들이 칼륨 섭취를 늘렸을 때 단순히 소변량이 늘어나는 것 이상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다리가 덜 당기고 밤에 느껴지던 묵직함이 서서히 줄어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칼륨이 밤 사이에 작용할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낮에 급하게 보충하는 것보다
저녁에 음식으로 천천히 흡수될 때 효과가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신장과 혈관이 밤 동안 회복과 조정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 몇 시간 동안 어떤 신호를 받느냐에 따라 몸은 체액을 정리할지 그대로 쌓아둘지를 결정합니다. 결국 붓기를 줄인다는 것은 물을 제한하는 문제가 아니라 몸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신호를 바꿔주는 일입니다. 칼륨이 풍부한 음식은 그 신호를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이제부터 살펴볼 음식들은 단순히 붓기를 덜 느끼게 하는 임시 방편이 아니라 밤사이 몸의 결정을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구체적인 선택이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칼륨 이야기가 추상적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음식이 등장합니다. 바로 화이트 빈입니다. 이 음식이 특별한 이유는 칼륨 함량이 높아서가 아니라 그 칼륨이 몸에 들어오는 방식 때문입니다. 화이트 빈은 빠르게 흡수되어 사라지는 자극적인 신호가 아니라 저녁부터 잠드는 동안 천천히 이어지는 안정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과 심혈관계는 급격한 변화에 부담을 느끼는데 화이트 빈은 이런 부담 없이 밤 시간대 내내 체액 조절을 돕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소화가 진행되면서 화이트 빈에서 나온 칼륨은 몸속 나트륨 신호를 조용히 낮추기 시작합니다. 나트륨은 몸에게 물을 붙잡으라고 지시하는데 이 신호가 과도해지면 체액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조직에 머물게 됩니다. 화이트 빈의 칼륨은 이 과도한 지시를 누그러뜨려 신장이 물을 정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동시에 콩에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의 긴장을 풀어주어 붓기와 함께 나타나는 미묘한 당김이나 쥐나는 느낌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작용은 혈당 안정입니다. 화이트 빈에 들어있는 복합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혈당이 급히 오르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인슐린은 신장에 나트륨을 붙잡으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숨겨진 경로가 밤 붓기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화이트 빈은 혈당을 부드럽게 유지함으로써 이 연쇄 반응이 시작되기 전에 조용히 차단합니다. 그래서 먹고 나서 바로 변화를 느끼기보다는 밤이 깊어질수록 다리가 덜 무거워지는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화이트 빈의 수용성 섬유질은 장내 유익균을 먹여 살립니다. 이 균들이 만들어내는 짧은 사슬 지방산은 전신 염증을 낮추고 혈관의 유연성을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더 잘 늘어나고 수축할 수 있게 되면 조직에 갇혀있던 체액이 다시 혈관 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깊게 남거나 오래 앉아있다 일어날 때 발목이 뻣뻣해지는 사람들에게 이 변화는 며칠 안에도 체감될 수 있습니다. 화이트 빈에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단백질은 혈액 속 알부민 생성을 돕는데 알부민은 체액을 혈관 안에 붙잡아두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알부민 수치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눈에 띄지 않게 붓기를 키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화이트 빈을 꾸준히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이 내부 지지 구조를 보강할 수 있습니다. 인위적인 보충제와 달리 혈압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한 장점입니다. 다만 준비 방식은 중요합니다. 통조림 화이트 빈을 사용할 경우엔 반드시 충분히 헹궈 과도한 나트륨을 제거해야 칼륨 효과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집에서 직접 조리하면 소금량을 조절할 수 있어 더 이상적입니다. 여기에 토마토나 파프리카처럼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을 함께 먹으면 미네랄 흡수가 좋아지고 혈관 건강에 더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단순히 한 가지 음식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 식사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이 됩니다. 이런 요소들이 겹치면서 화이트빈은 단순히 이미 고인물을 밀어내는 역할을 넘어서 애초에 붓기가 생기기 어려운 내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칼륨에 의한 체액 균형, 장을 통한 염증 완화, 혈당 안정, 혈관 탄력 개선이 함께 작용하면서 밤마다 반복되던 무거움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화이트빈을 규칙적으로 먹은 뒤 약이나 생활 패턴을 크게 바꾸지 않았는데도 저녁에 다리가 더 가볍고 아침에 덜 뻣뻣하다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밤을 바꾸는 음식이 가진 힘입니다. 화이트빈이
체액의 흐름을 정리하는 바닥을 만들어준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혈관 자체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음식이 필요해집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시금치입니다. 특히 익힌 시금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방식으로 밤 시간대 순환을 바꿉니다. 시금치의 진짜 가치는 한 번에 강하게 작용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저녁부터 잠드는 동안 몇 시간에 걸쳐 서서히 혈관의 반응성을 되살리는 데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벽을 둘러싼 평활근은 긴장된 상태로 굳어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혈압 변화나 자세 변화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혈액은 다리 아래쪽에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익힌 시금치의 풍부한 마그네슘은 이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부드러워지면 다리에서 심장으로 올라가는 혈액의 흐름이 훨씬 수월해지고 그 과정에서 조직에 밀려 나와 있던 체액도 함께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여기에 시금치가 가진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더해집니다. 바로 질산염입니다. 이 성분은 몸 안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되는데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미세한 모세혈관까지 다시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산화질소 생성 능력이 자연스럽게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다리가 차갑거나 묵직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시금치는 이 약해진 경로를 다시 활성화시켜 닫혀있던 작은 혈관들을 하나씩 열어줍니다. 특히 시금치를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열을 가하면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던 성분이 줄어들고 마그네슘과 질산염이 훨씬 효율적으로 흡수됩니다. 여기에 올리브오일과 함께 조리하면 지용성 성분의 흡수가 더 좋아지고 혈관벽의 염증 반응도 함께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영양 보충이 아니라 혈관이 체액을 다시 받아들일 준비를 하도록 환경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시금치에는 엽산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엽산은 혈액 속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이 수치가 높아지면 혈관 손상이 빨라지고 순환이 둔해집니다. 특히 고령자에게서 이 문제는 흔하게 나타나지만 잘 인식되지 않습니다. 엽산을 충분히 공급하면 혈관 내벽의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체액이 새어나갈 가능성도 함께 낮아집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마그네슘이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작용입니다. 밤에 다리가 불편하고 가만히 있어도 긴장된 느낌이 드는 경우 근육과 신경의 미세한 흥분이 혈류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금치는 이런 과도한 긴장을 완화시켜 다리가 자연스럽게 이완된 상태로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차이는 잠든 뒤 몇 시간 동안 누적되며 아침에 느껴지는 다리의 가벼움으로 이어집니다. 시금치를 가끔 먹는 것만으로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에 꾸준히 포함되면 혈관은 점점 더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법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붓기가 생긴 뒤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체액이 고이지 않도록 순환 시스템을 재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금치는 눈에 띄는 즉각적인 변화보다 며칠에서 몇 주에 걸쳐 양말 자국이 옅어지고 밤의 무거움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그 효과를 드러냅니다. 이 조용한 변화가 바로 밤 순환을 되돌리는 신호입니다. 시금치가 혈관을 다시 열어주었다면 이제는 그 안에서 흐르는 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차례입니다. 여기서 아보카도가 등장합니다. 아보카도는 단순히 몸에 좋은 지방이 많은 과일이 아닙니다. 밤에 붓는 사람들에겐 나트륨이 주도권을 쥔 상태를 칼륨 중심으로 되돌려 놓는 매우 전략적인 음식입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럽지 않고 조용하지만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아보카도의 가장 큰 특징은 칼륨 함량이 매우 높으면서도 나트륨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이 비율은 신장에게 강력하면서도 부드러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더 이상 나트륨을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호르몬과 신장 반응이 둔해져 예전 같으면 문제없던 소량의 나트륨도 밤 붓기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아보카도는 이런 미세한 불균형을 자극 없이 바로잡아줍니다. 아보카도에서 칼륨이 작용하는 방식은 즉각적인 배출이 아닙니다. 풍부한 식이섬유와 건강한 지방 덕분에 흡수가 느리고 일정하게 이어집니다. 이 덕분에 저녁부터 잠든 뒤까지 신장은 안정적인 신호를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체액은 갑자기 이동하지 않고 혈관과 조직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이것이 아보카도를 먹은 날 밤에 유난히 다리가 덜 당기고 아침에 부기가 덜 남는 이유입니다. 아보카도의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 안쪽 환경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이 지방은 혈관 내피의 염증 반응을 낮추고 혈관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능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체액은 빠져나갈 틈을 찾지 못하고 조직에 갇히게 됩니다. 아보카도의 지방은 이 경직을 풀어주어 체액이 다시 혈관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듭니다. 여기에 더해 아보카도에는 마그네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혈관 근육과 신경 신호를 조율해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돕습니다. 밤이 되면 다리가 무겁고 답답한 느낌이 드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혈관이 완전히 막힌 것이 아니라 반응을 잃은 상태에 가깝습니다. 아보카도는 이 둔해진 반응을 서서히 깨워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은 혈당 안정입니다. 아보카도의 섬유질은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해 밤 시간대 혈당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인슐린은 신장에 나트륨을 붙잡으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경로가 차단되면 체액이 불필요하게 쌓일 이유도 함께 사라집니다. 특히 탄수화물 섭취에 민감해진 고령자에게 이 작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보카도는 탄수화물 함량이 낮아 이런 혈당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유리합니다. 동시에 소량의 비타민 E와 항산화 성분은 혈관벽을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 장기적으로 탄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런 보호 효과는 하루 이틀 만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밤마다 반복되는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차이를 만듭니다. 소화가 부드럽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효율이 떨어지면 밤에 소화 스트레스가 교감신경을 자극해 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의 크리미한 질감은 이런 부담을 줄여 몸이 회복과 정리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누적된 안정감이 밤 동안 체액 균형을 더 쉽게 유지하게 합니다. 아보카도를 꾸준히 섭취하면 나트륨이 지배하던 내부 환경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체액은 덜 고이고 혈관은 더 잘 반응하며 밤의 무거움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극단적인 제한이나 강한 자극 없이 몸이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 이것이 아보카도가 밤 붓기 관리에서 가지는 진짜 힘입니다. 아보카도가 균형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었다면 그 다음에는 밤 동안 호르몬 흐름을 안정시키는 선택이 필요해집니다. 여기서 고구마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구마를 단순히 탄수화물로만 생각하지만 밤에 붓는 문제를 겪는 사람에게 고구마는 체액과 혈관을 동시에 보호하는 음식입니다. 특히 구운 고구마는 몸이 밤 사이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몸은 이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인슐린을 많이 분비합니다. 인슐린이 많아질수록 신장은 나트륨을 붙잡으려 하고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깁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잠든 동안 체액은 정리되지 못하고 다리와 발 주변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고구마는 이런 흐름의 출발점 자체를 차단합니다. 섬유질과 복합 탄수화물 구조 덕분에 당이 천천히 흡수되면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혈관도 불필요하게 수축하지 않습니다. 급격한 혈당 변화는 혈관을 긴장시키고 그 결과 체액은 빠져나갈 통로를 잃게 됩니다. 고구마를 저녁에 먹었을 때 다리가 덜 뻣뻣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이 혈관 긴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몸은 밤 동안 더 차분한 상태를 유지하며 체액을 정리할 여유를 얻게 됩니다. 여기에 고구마가 가진 칼륨이 더해지면서 효과는 한 단계 깊어집니다. 칼륨은 신장에게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혈관 안쪽 압력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 내부 압력이 내려가면 체액이 조직 밖으로 밀려나갈 힘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 결과 체액은 자연스럽게 혈관 안에 머물거나 다시 흡수될 수 있는 환경으로 돌아옵니다. 고구마에는 마그네슘과 다양한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벽을 이완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손상을 줄여줍니다. 특히 베타카로틴은 세포 회복을 돕고 만성적인 저등급 염증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혈관의 반응성도 개선되고 체액이 고일 여지도 함께 줄어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나트륨 함량입니다. 고구마는 자연적으로 나트륨이 매우 낮아 전해질 균형을 해치지 않습니다. 많은 저녁 식사가 이미 나트륨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고구마는 그 부담을 더하지 않으면서도 포만감과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튀기거나 가공된 형태가 아니라 굽거나 찌는 방식이 권장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방과 염분이 추가되면 고구마의 장점이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구운 고구마의 따뜻함과 부드러운 질감은 소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밤에 소화가 불편하면 몸은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고 이는 체액 조절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고구마는 이런 부담을 줄여 몸이 회복과 정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밤새 이어지며 아침의 몸 상태를 바꾸게 됩니다. 고구마를 저녁 식사에 꾸준히 포함하면 밤마다 반복되던 무거움과 당김이 점차 약해집니다. 체액은 덜 고이고 발목은 덜 조이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는 더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이는 단순히 탄수화물을 먹어서가 아니라 밤 동안 몸의 호르몬과 전해질 흐름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이렇게 고구마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밤의 붓기 패턴을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에 붓는 이유를 소금이나 물의 문제로만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작용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 상태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고 이 작은 부족이 밤 붓기의 배경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리스 요거트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혈액 속에는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존재하는데 이 단백질은 체액을 혈관 안에 붙잡아두는 보이지 않는 힘과 같습니다. 알부민이 충분하면 체액은 혈관 밖으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반대로 알부민 수치가 조금만 낮아져도 체액은 조직 사이로 스며들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밤에 발목과 종아리가 붓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눈에 띄지 않게 이 내부 지지력이 약해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스 요거트는 소량으로도 밀도 높은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일반 요거트보다 유청이 제거되어 있어 같은 양을 먹어도 훨씬 많은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녁에 많은 양을 먹기 힘든 고령자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이 단백질은 밤 동안 알부민 합성을 지원해 체액이 혈관 안에 머물 수 있는 구조를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그리스 요거트가 가진 칼륨이 더해지면서 효과는 겹쳐집니다. 칼륨은 신장에 나트륨을 배출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혈관 내부 압력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압력이 낮아지면 체액이 밖으로 밀려날 이유도 함께 줄어듭니다. 단백질이 안에서 붙잡고 칼륨이 밖으로 밀어내는 압력을 낮추는 구조가 동시에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 조합이 밤 붓기에 특히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그리스 요거트가 발효식품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진 유익균은 장 점막의 상태를 개선하고 전신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혈관벽은 덜 손상되고 체액이 새어나갈 틈도 줄어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에 다리가 불편한 이유는 단순히 체액 때문이 아니라 혈관벽 자체가 예민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장 건강을 통해 이 문제를 완화하는 접근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또한 그리스 요거트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함께 들어있어 혈관과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율하는 데 기여합니다. 정맥이 리듬감 있게 수축해야 혈액이 아래에서 위로 잘 올라오는데 이 과정이 흐트러지면 체액은 쉽게 고입니다. 그리스 요거트는 이런 미세한 리듬을 다시 맞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중요한 선택 기준도 있습니다. 반드시 무가당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설탕이 들어간 요거트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 나트륨 저류를 촉진합니다. 이는 앞서 쌓아온 모든 이점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반면 무가당 그리스 요거트를 저녁 식사 후 소량으로 섭취하면 밤 동안 혈당과 호르몬 흐름을 안정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요거트의 또 다른 장점은 소화 속도가 비교적 느리다는 점입니다. 이는 밤에 혈당이 출렁이는 것을 막아주고 몸이 수면 중 회복 모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육 회복과 혈관 유지에 필요한 영양이 밤새 공급되면서
아침에 느껴지는 피로와 무거움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 요거트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밤 동안 체액을 붙잡고 흘려보내는 내부 구조를 동시에 지지하는 음식입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눈에 띄는 변화보다 먼저 몸 안에서 안정감이 생기고 그 결과로 아침에 발목과 다리가 한결 가벼워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음식들은 밤 동안 혈관을 보호하고 신장의 판단력을 다시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토마토와 렌틸콩입니다. 이 두 가지는 즉각적인 붓기 완화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몸의 반응 자체를 바꾸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더 깊고 더 오래갑니다. 토마토가 중요한 이유는 칼륨 때문만이 아닙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관벽을 공격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눈에 보이지 않게 손상되고 그 결과 벽이 딱딱해지며 반응성이 떨어집니다. 혈관이 유연하지 않으면 다리에서 올라오는 혈액은 속도를 잃고 체액은 조직에 머물게 됩니다. 라이코펜은 이 경직을 완화해 혈관이 다시 열리고 닫히는 자연스러운 리듬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혈관의 유연성이 회복되면 다리에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류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체액도 함께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여기에 토마토의 칼륨이 더해지면서 신장은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하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내부 압력이 낮아지고 체액이 밖으로 밀려날 필요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밤에 다리가 덜 팽팽하고 눌렀을 때 남던 자국이 점점 옅어지는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토마토에는 비타민 C와 다양한 식물성 영양소도 함께 들어있어 혈관벽을 구성하는 콜라겐을 지지합니다. 이 구조가 튼튼할수록 체액이 혈관 밖으로 새어나갈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특히 소화가 부담스러운 고령자에게는 토마토 주스나 익힌 토마토가 흡수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트륨이 첨가되지 않은 형태를 선택하지 않으면 오히려 붓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렌틸콩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렌틸콩의 핵심은 신장과의 소통입니다. 신장은 체내 나트륨과 수분을 조절하는 중심 기관인데 나이가 들수록 칼륨 신호에 둔감해집니다. 그 결과 예전과 같은 식사를 해도 나트륨을 계속 붙잡으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렌틸콩은 칼륨을 빠르게 밀어넣는 대신 서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급해 이 신호 체계를 다시 훈련시킵니다. 이 지속적인 칼륨 신호는 신장이 밤 동안 나트륨을 배출하도록 유도합니다. 단발성 효과가 아니라 반복될수록 반응성이 개선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렌틸콩의 식물성 단백질이 더해지면서 알부민 생성도 함께 지원되고 체액이 혈관 안에 머무를 수 있는 내부 조건이 강화됩니다. 렌틸콩의 풍부한 섬유질은 혈당을 안정시켜 인슐린으로 인한 나트륨 저류를 막아주고 이 역시 밤 붓기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렌틸콩에 들어있는 마그네슘과 철분은 혈관 이완과 조직 산소 공급을 도와 순환 전반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소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저녁에 먹었을 때 효과가 밤까지 이어지고 잠든 동안에도 체액 정리가 계속 진행됩니다.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품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첨가물이 없어 신장이 혼란 없이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토마토와 렌틸콩을 꾸준히 식사에 포함하면 어느 순간부터 밤에 붓는 패턴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신장과 혈관이 다시 제 역할을 기억해내는 과정입니다. 발목의 압박감이 줄고 다리가 덜 무거워지며 아침에 느껴지던 잔여 붓기도 점점 사라집니다.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방향으로 몸을 되돌리는 신호입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왜 밤이 그렇게 중요했는지, 그리고 왜 저녁 식사가 반복적으로 강조되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잠자리에 들면 중력의 영향이 사라지면서 낮 동안 다리와 발에 머물던 체액은 자연스럽게 몸통 쪽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 과정은 조용히 이루어지고 신장과 혈관, 림프계가 협력해 체액을 정리합니다. 하지만 나트륨이 많고 칼륨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이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체액은 돌아오지 못하고 조직에 남아 밤새 혈관과 주변 조직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60세 이후에는 이 문제가 더 쉽게 드러납니다.
혈관은 탄력을 잃고 신장은 반응이 느려지며 림프계의 배출 능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별일 아니었던 식습관이 나이가 들수록 밤붓기라는 형태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부 순환 시스템 전반이 압박을 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아침에도 붓기가 남고 움직임이 둔해지며 결국 일상활동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꾸준함입니다. 칼륨이 풍부한 음식들, 충분한 단백질, 그리고 섬유질이 함께 들어오면 몸은 점차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장은 나트륨을 붙잡는 대신 내보내는 쪽으로 기울고, 혈관은 다시 부드럽게 반응하며 체액은 조직에 머무르기보다 혈관 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변화는 하루 이틀 만에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매일 밤 반복되면서 몸의 기준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밤에 다리가 조여오던 느낌이 줄고 양말 자국은 옅어지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훨씬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물을 억지로 줄였기 때문도 무리한 방법을 썼기 때문도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체액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되찾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혈관 안팎의 압력이 안정되고 염증 신호가 줄어들며 내피 기능이 회복되면서 순환의 기본 리듬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접근의 가장 큰 장점은 지속 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극단적인 제한이나 일시적인 대처가 아니라 저녁 식사라는 일상적인 선택을 통해 몸의 내부 시스템을 훈련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균형은 밤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낮 동안의 활동성, 피로감, 다리의 가벼움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결국 밤의 붓기를 관리한다는 것은 하루 전체의 순환을 다시 세우는 일과 같습니다. 붓기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가장 솔직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신호가 훨씬 빠르게 누적되고 방치할수록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올바른 영양과 반복적인 선택은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오늘 밤 그리고 내일 밤 같은 선택이 이어질 때 몸은 서서히 그에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예전에는 당연했던 무거움이 더 이상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